안녕하세요, 데니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국과 스페인이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스페인 어게인과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그것을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스페인 어게인 홈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협정, 꿈이 현실로 되는 기회의 시작. 네, 정말 한국과 스페인이 워킹 홀리데이가 체결된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지 같이 한번 그 배경과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스페인 양국 사이의 역사적 사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이렇게 유학을 오거나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학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서 입학 허가증을 가지고 대사관에 가면 이제 비자 발급을 해주는데, 그 이외에는 직접 이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고, 바로 또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으로 3년 이상 학생이든 어떤 다른 형태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이 그 취업 허가서가 나올 경우, 아니면 계약서가 나오면 그때 이제 비자를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이렇게 유학 공부와 여행과 이런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사건 중 하나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박희권 주 스페인 한국 대사와 알폰소 마리아 다스티스 스페인 외교장관이 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정의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왕국 정부 간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네, 아주 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협정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희권 대사님과 또 스페인 정부를 대표하는 알폰소 마리아 다스티스 외교장관의 서명이 있습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란 무슨 뜻이냐면, 나라 간 협정을 맺어서 그 젊은이들이 여행과 유학을 동시에 하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항상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젊었을 때 조금 더 큰 세계를 많이 나가서 경험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인터넷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해외로 나가보고 또 다른 나라의 생활과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직접 느껴보다 보면 정말 한국이란 우물 안에서 우리가 살았구나, 세상은 넓고 정말 할 일이 많다,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해외로 나가보면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에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워킹 홀리데이나 여행이나 어학연수 등 많은 형태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사실 그동안 스페인은 그런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그렇게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 중 하나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왜 스페인인가? 스페인은 이제 또 다른 기회의 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스페인은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가 된 것이 한국으로서는 스페인이 한국에서는 22번째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국 청년들이 한 4만 명이 전 세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데, 스페인어 사용국으로는 예전에 칠레라는 국가, 남미에 있는 칠레를 다음으로 스페인이 처음으로 체결이 됐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한국경제 게임톡에도 제가 게임 칼럼을 쓰는데, 거기에도 썼듯이 4억 5천만 스페인어권 게임 시장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기사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스페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유럽에는 스페인이 있고요. 이제 남미에는 멕시코부터 뭐 아르헨티나까지 쭉 전부 다 이제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데,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중남미 국가가 스페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미국에 가보시면 뭐 플로리다나 뭐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남쪽이나 또 위쪽에도 많은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만 가지고도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인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이제 유럽의 서유럽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과 굉장히 가까이 있죠.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고, 또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와도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 보면 또 중동 국가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스페인은 굉장히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때도 이제 스페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로 한 2세기 정도를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얘기할 때 스페인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페인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스페인이 꽃보다 할배 이후로 이제 많은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즐거운 관광 국가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페인 어게인에 지난번에 썼던 칼럼 중 하나인데, 스페인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1위 관광 국가로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은 관광 국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관광 국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유명한 기업들도 있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라라는 옷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만드는 인디텍스라는 세계적인 패션 기업이 스페인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 대기업인 이베르드롤라, 그 다음에 산탄데르 은행, 이 은행은 이제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정유회사 뭐 랩솔도 있고, 통신사 텔레포니카, 에너지기업 엔데사, 건설기업 페러비알, 그 다음에 또 많은 여행사들과 항공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아마데우스라는 또 IT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니고 있는 글로벌 모바일 광고회사 모브시가 스페인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스페인 이제 관광국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 쪽은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살리지 못했는데, 스페인에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는 것 제가 한번 포인트를 짚고 싶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스페인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을 비롯한 이런 그룹의 큰 기업들,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무역회사와 뭐 많은 서비스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과 스페인이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도 이제 뭐 지난번에 스페인 어게인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이제 주한 스페인 상공회의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한국에 진출한 또 스페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취업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은 개인적인 질문도 왔었고, 또 평소에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일단 취업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비자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자를 받고 와서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만약에 그 기업과 또 인연이 되면 그 기업에서 이제 비자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또 취업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협정은 시작일 뿐 남은 과제가 더 많아. 네, 좀 아쉬운 소리를 제가 했는데요. 한국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이 아주 좋은 출발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의 일이 더 많습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더욱더 많이 알리고 관련 기관들이 업무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했냐면, 제가 2013년도에 유학을 왔고 그때 이제 새로 생긴 비자 제도가 있었는데, 그 유명 MBA 대학교를 나오면 MBA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그런 정부에서 비자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취업 비자를 주거나 사업 비자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그 혜택을 받았는데, 2013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초반까지 정부 관련 기관도 잘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정부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자 한 곳에서만 비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스페인 경제부에도 가야 됐고, 이민청에도 가야 됐고, 또 노동부에도 가야 됐고, 이 많은 관련 부서들이 있어서 그곳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때 관련 담당자들은 아직도 우리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우리가 이건 아직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다가 힘들게 이제 비자를 받아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생해서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나고, 저는 2년짜리 비자를 받았었는데 2년이 지나고 다시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이게 대한민국 대사님이 외교장관과 함께 사인을 했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깔끔하게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또 스페인 정부가 관련 기관들에게 빨리빨리 이렇게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불편사항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제가 의견을 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인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실업률이 29%,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50%입니다. 스페인 청년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외국인까지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경제가 이제 좋아지고 또 많은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외국인을 채용할 그런 회사가 있을까?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들이 이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이 기업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청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놀고 있는 청년들이 능력이 안 되거나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전부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장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스페인어도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네이티브가 아닌 이런 외국 청년들을 굳이 새로운 비자를 주면서까지 데리고 와야 될 그런 위험을 감수할 기업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이 비자가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뽑아라,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끝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정부가 특별한 혜택을 줘서 뽑게 하든지, 아니면 강요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과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한국 진출을 위해서는 꼭 한국 사람이 필요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들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이 제도만 가지고 스페인으로 오면 안 됩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스페인어 공부를 미리 좀 해야 되고, 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인의 장점이 뭘까요? 한국인의 장점은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스페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 한국인의 큰 장점입니다. 또 한국어만 잘하면 안 되겠죠. 스페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스페인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 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냥 이게 해결된다고 해서 대환영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페인까지 와야 되는 그런 항공권 비용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집값도 필요하겠죠. 항공권 같은 경우는 스페인 어게인의 그 스페인 여행의 정석이라는 아티클을 보시면 항공권 편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직항으로 오고 그게 뭐 한국 돈으로 한 150만원에서 뭐 170만원 이렇게 그 정도 선이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직항이고, 직항으로 한 13시간, 14시간이면 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유럽 쪽, 그 다음 중동 쪽 항공사들이 이제 경유를 해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 15시간, 16시간인데, 가장 쌀 때는 한 한국 돈으로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쌀 때는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직항을 안 타고 오셔도 되지만, 적어도 한 7, 80만원 정도의 그런 비용은 미리 마련해야 될 테고요. 왕복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스페인 집값 같은 경우는 이제 집 하나를 빌리게 되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월세가.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 하나를 빌린다 생각하시면 싸게는 한 40만원, 3, 40만원 정도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편리하게 뭐 아주 누리고 가시겠다 하면 비용이 아주 많아지겠지만, 최선의 비용으로 살겠다 하면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먹고 자고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면 뭐 거의 한 달에 한 70만원, 100만원 사이에서 최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항공권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런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귀국 항공권 또한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유학 올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유학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은행 통장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고, 또 보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범죄 기록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그런 나쁜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과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워킹 홀리데이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30세가 넘어가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런 기회가 나왔을 때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뭐 부부가 각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연간 이제 내년 2018년 2월에서 3월 정도 효력이 발생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이제 양구 1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생각보다 또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 제가 뭐 아주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왜
스페인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 역사적으로 좋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어라는 언어도 세계 3대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했지만, 그 밑에는 이제 정부와 개인, 기업과 개인이 해야 될 일이 많고,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희망을 드리면서 절망을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페인, 꿈이 현실로 되는 나라가 되길 희망하며. 이게 꿈은 꾸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06년에 이제 그 당시 산업자원부랑 무역협회가 이제 제공했던 청년 무역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LG전자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그때 잠깐 스페인 왔던 것이 2년이 돼서 제가 7년 뒤에 다시 오게 됐고요. 그때 이제 이제 4학년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MBA를 가고 싶어 했는데, 스페인에 아주 훌륭한 경영대학원이 있다고 들었고, 그때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무려 7년 뒤에 한국 가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7년 뒤에 다시 스페인에 왔습니다. 그래서 IE 비즈니스 스쿨에서 다시 MBA를 했습니다.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즈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런 제 능력으로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하늘의 뜻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취직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고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꼭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6개월 인턴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유학을 올 수도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스페인에 있는 모바일 광고 회사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총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스페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페인 어게인 대표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시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또 꿈에 조금씩 가까워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무튼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협정 꿈이 현실로 되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꿈이 현실로 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화이팅!